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많은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보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국가는 제재 결의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인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 금지 조치를 계속 어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노르웨이의 모나율 유엔 대사는 지난달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 노동자 현황을 담은 이행 보고서에 조속한 제출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이 최근 공개한 성명을 보면 율 대사는 많은 유엔 회원국들이 보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고 일부 회원국은 아예 어떤 보고서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행 보고서는 대북제재위원회와 전문가 패널이 회원국들의 제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아직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은 나라들이 의무를 다하길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당시를 기준으로 약 2년 안에 자국 내 소득이 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어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중간 시점인 2019년 3월까지 중간 보고서를 내도록 했고 최종 시한으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20년 3월까지는 각국이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해외 노동자 착취를 통해 버는 수입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투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지난달 현재 66개국, 그 중에서도 중간과 최종 보고서를 모두 제출한 나라는 전체 193개 유엔 회원국의 20%에 못 미치는 37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과거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일한 곳으로 지목한 41개 나라만을 대상으로 따로 집계하면 중간과 최종 보고서를 모두 제출한 나라는 12개 나라에 그쳤습니다. 북한 노동자 현황에 대한 이행 보고서 제출과는 별개로 일부 나라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계속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제재 이행 상황을 담은 중간 보고서에서 2020년과 2021년을 기준으로 일부 나라의 정보산업과 건설, 전기, 농업 분야에 북한 노동자들이 투입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특정 국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내 소식통들은 지난 8월 VOA에 북한 노동자들이 계속 공장과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 계속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We do remain committed to the sanctions regime. We call on all UN members to fulfill their sanctions obligations under existing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o limit the DPRK's ability to acquire resources and technology needed to advance its threatening and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하지만 미중 갈등과 중국, 러시아의 대북 제재 완화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 제재 이행, 특히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유엔이 인신매매 척결에 관한 새 선언을 채택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신매매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은 인신매매를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강조했는데 북한도 주민 착취가 만연한 대표적인 인신매매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인신매매 척결 노력을 강조한 인신매매 철폐 글로벌 행동계획에 대한 2021년 정치적 선언이 22일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 May I take it that the Assembly decides to adopt draft resolution A/76/L11. It is so decided. 유엔 총회가 지난 2010년 채택한 인신매매 철폐 글로벌 행동계획에 따라 통과된 이번 선언은 국제사회의 인신매매 철폐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더욱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습니다. 특히 인신매매는 인간 존엄과 신체적 온전성, 인권에 대한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하며 인신매매 척결뿐 아니라 피해자들과 생존자들에 대한 보호와 연대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기간 인신매매와 관련된 취약성이 더욱 악화됐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인터넷 공간을 비롯해 인신매매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의 수가 늘었고 인신매매 조직이 피해자들을 유기하거나 장기간 억류하는 문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접근성도 제한됐다는 지적입니다. 유엔 인신매매 특사는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여성과 어린이가 인신매매에 노출될 위험이 더 커졌다며 대응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The COVID-19 pandemic has had a gendered impact, with rising poverty and unemployment disproportionately affecting women and girls. We are receiving reports of increases in early child and forced marriages, indicators of increases in trafficking.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 퇴치 감시국의 카리 존스톤 수석 부국장은 이날 선언 채택을 환영하며 미국은 오랜 기간 인신매매 예방과 척결에 전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affirms our commitment to protect the privacy and identity of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before, during, and after criminal proceedings, subject to our national laws, rules, and regulations. 유엔과 국무부는 여러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신매매 상황도 매우 심각하다며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지난주 통과된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여성과 소녀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탈북으로 매춘과 강제결혼 등 인신매매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올해까지 19년 연속 북한을 세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 중 하나로 지정하며 특히 국내 강제 노역과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한 노동 착취 만연, 여성과 아동의 성매매 위험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 UPR 등을 통해 인신매매가 북한 제도상 존재할 수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나 올해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 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개선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국무부가 북한 등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한 미국과 한국, 일본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미국과 한국, 일본 외교 차관들의 공동 기자회견이 무산된 데 대한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은 채 미국은 한국, 일본과의 양자관계뿐 아니라 삼자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삼각공조의 중요성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포함해 우리가 공유하는 모든 공동 관심사들을 볼 때 알 수 있다면서 그것이 북한 문제가 됐든 기후변화와 경제 번영이든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세 나라가 깊은 관계를 맺을 때 더 성공적일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지난주 있었던 미한일 차관협의회가 매우 건설적이고 유익한 만남이었다며 특히 공동 우려 사안과 목표들을 논의하는 데 있어 서로의 상황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수운한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재조명하며 그가 전우들에게 불굴의 용기를 심어준 영웅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국방부는 22일 매주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하는 명예훈장 수훈자 코너에서 한국전쟁 중 임진강 근처 석곡의 전투에서 살신성인의 정신을 보여준 제임스 스톤 전 대령을 이번 주 주인공으로 꼽았습니다. 국방부는 스톤 전 대령이 당시 전투에서 소대원 48명과 함께 아군보다 16배 정도 많은 중공군 800명과 싸웠다며 중공군의 기습으로부터 부대원을 지키기 위해 직접 기관총을 잡고 총상을 입으면서까지 끝까지 싸워 소대원의 절반을 살리면서 중공군 550명을 사살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톤 전 대령은 이후 22개월 동안 지옥과 같은 전쟁 포로 생활을 하다 1953년 포로 교환으로 석방된 뒤 명예훈장을 받았으며 30여 년간 독일과 베트남에서 군인 생활을 계속하다 전역 후 2012년 타계해 텍사스주의 포트워스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주한미군 복무 중 월북해 40여 년간 북한에서 생활했던 찰스 로버트 젠킨슨 씨의 이야기가 미국 TV 드라마로 제작된다고 미국 연예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가 보도했습니다. 버라이어티는 최근 한국의 예산 지원을 받은 영화 제작사 무빙 픽처스가 북한의 모습과 인간의 생존 본능을 담은 젠킨슨 씨의 회고록 마지못한 공산주의자를 바탕으로 TV 드라마를 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2017년 영화 백악관을 무너뜨린 사나이를 제작한 유명 감독 피터 렌즈먼과 영화 기획자 겸 작가 닉 오스본 씨가 제작에 참여하며 젠킨스 씨의 삶을 통해 사랑과 희망, 인류애 등을 그릴 예정이라고 이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젠킨스 씨는 월북 후 1980년 일본인 납치 피해자인 소가 히토미와 결혼하는 등 39년간 북한에서 생활한 뒤 일본과 북한의 납북자 송환 합의에 따라 2004년 일본에 정착했으며 지난 2017년 말 7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